누가 정말로 세계의 전략적 항구들을 통제하고 있을까? 태평양 부두에서 미국 중서부의 창고에 이르기까지 조용한 위기가 세계 1위 경제 대국을 위협하고 있다. 항구는 마비되었고 트럭은 멈췄으며 수백만 개의 화물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는 단순한 관세 정책이 아니라 중국이 이미 앞서 있는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숨어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경제의 동맥을 끊고 있는 것일까? 중국은 항구를 통해 세계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중이다. 미국이 노후화된 인프라와 분열된 국내 정책에 허덕이는 동안 중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물류로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조용히 시작했다. 배를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항구를 짓고 사고, 운영 중이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그리스의 피르스, 동아프리카의 지부티, 동남아시아의 요충지까지. 이들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1대1로 초도 BI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전 세계 공급망을 중국이 통제하는 인프라 아래 하나로 연결하려는 의도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중국은 세계 100곳 이상의 항구에 대해 직접 소유 임대 계약 또는 운영 투자 등을 통해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항구 대부분은 연간 전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오가는 해상 생명선에 위치해 있다. 한편 한때 물류 초강국이었던 미국은 점점 뒤처지고 있다. 공공항만 인프라 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물류 시스템은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외국 파트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전쟁, 재해, 지정학적 위기로 공급망이 흔들리는 시대에 이는 심각한 전략적 약점이다. 군함을 파견하거나 군사 고문을 보낼 필요조차 없다. 중국은 항만 거래, 우대 대출, 컨테이너만으로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세계 권력 지도를 다시 그려가고 있다. 중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항구를 사들이며 세계를 자신들의 축으로 서서히 이동시키고 있다. 이것이 뛰어난 전략일까? 아니면 투자라는 가면을 쓴 글로벌 위협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 조선산업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다. 항구가 통제의 거점이라면 화물선은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중국은 다른 모든 국가를 멀찌감치 따돌리며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벌리고 있다. 조용한 음모? 중국이 미국 항구를 텅 비우다. 이는 더 이상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략적 현실이다. 미국 항구가 신규 주문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중국 조선소는 자동화 생산 라인과 용접 로봇, 정부 지원 자금으로 24시간 가동 중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은 4,500척 이상의 상선 건조를 완료했으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7%에 해당한다고 2024년 UNCTAD 및 클락슨 리서치 자료는 전한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단 10척만을 건조했다. 이 수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낮다. 더 주목할 점은 상하이의 후둥중하 조선소 단 하나만으로도 미국 전체 상업 조선업보다 더 큰 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수량에서 우위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원자재 채굴, 철강, 알루미늄 온도에서부터 엔진 제작, 자동 용접 기술, 원격 선박 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치 사슬을 통제하고 있다. 재료와 기술에서 자립한 중국은 서방 의존에서 벗어났지만 미국은 전략적 경쟁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조선업은 한때 20세기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발전 전략에서 이층 구역이 되어버렸다. 장기 투자 부족, 숙련 인력의 감소, 연방정부 지원 미비로 인해 미국 조선소는 뒤처지고 있다. 한편 중국, 한국, 일본은 대형 컨테이너선부터 LNG 운반선에 이르기까지 국제 계약을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이며 미국은 거의 배제된 상태다. 조선 경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힘의 척도이다. 중국 국기가 걸린 선박이 항로를 지배할 때
베이징은 단지 공급망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치지 않는 듯한 상업 선박을 통해 조용히 세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가 더 이상 미국의 영역이 아닐 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워싱턴은 바다를 장악하지 않고도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 조선업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정부가 반도체를 위한 칩베이스 법처럼 이 산업을 전략적으로 우선순위에 둘 결단력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미국인을 위한 화물을 실은 배조차도 중국 국기를 달고 항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관세 정책, 자위인가, 도발인가? 도널드 트럼프 재임 시기 관세와 행정명령의 물결이 다시 시작됐을 때 많은 이들은 이것이 단순히 미국 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의 익숙한 보호주의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제 관찰자들에 따르면 이들 경제 문서 뒤에는 분명한 지정학적 색채의 전략적 움직임이 있으며 심지어 가까운 미래의 군사 충돌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2024년 중반부터 트럼프는 미국이 선박 건조와 국내 물류 시스템을 긴급히 재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단지 평시 경제 보호가 아니라 남중국해, 대만 해협, 태평양 주요 항로 등에서의 분쟁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에 따르면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전쟁 전에 손을 묶는 것과 다름없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플로리다의 비공개 회의에서 트럼프는 200여 명의 기업 리더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어느 날 아침 롱비치 항구가 막히는 걸 상상해보라. 우리 배가 출항하지 못하면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 경제는 이미 붕괴한다. 그 발언은 과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커져가는 진실을 반영한다. 이 시대에는 물류와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 항구가 동맥이고 화물선이 혈관이라면 물류 체계의 혼란은 단지 마트나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전쟁 가능성은 이제 펜타곤의 작전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업 회의실, 재무제표, 관세 전략에까지 스며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전통적인 경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이제 그것은 미국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넘어서 전략적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경쟁국을 견제하는 부드러운 억제 수단이 되고 있다. 산업 장비에 부과된 모든 관세, 전략 물자에 대한 무역 장벽은 전시 물류, 사고방식의 반영이다. 무역과 전쟁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다. 이 새로운 맥락에서 관세는 단지 협상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의 약점을 보호하는 임시 방패가 되는 동시에 세계적인 보복을 유발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계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질문은 더 이상 관세가 효과적인가가 아니라 미국은 총알이 아닌 컨테이너, 항구, 수입 송장으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가? 물류가 붕괴될 때 슈퍼마켓도 휘청인다. 전략 분석에서 항구는 종종 강경한 권력의 도구로 간주된다. 외교, 군사 또는 글로벌 무역 통제에 활용되는 장소로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주요 항구의 작은 혼란 하나도 미국 내륙 전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미국 최대 무역 관문인 로스앤젤레스 항에 입항한 선박수는 60% 이상 감소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항만청의 최신 자료는 전한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이것은 도미노 패턴을 따른다. 항구 혼잡 물류 시스템 붕괴, 소매 제품 부족, 물가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폭등, 사회 불안 초래, 그리고 이 충격은 해안 도시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카고, 댈러스, 애틀랜타 같은 내륙 물류 중심지에서도 컨테이너, 트레일러, 수입 상품의 부족으로 유통망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월마트, 타겟, 아마존 같은 주요 유통 대기업들은 대체 운송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야 했고,
그 결과 물류 비용이 폭등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그 결과는 캔자스나 미네소타 같은 해상로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지역의 슈퍼마켓 가격조차 캘리포니아 항구의 차질 때문에 출렁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중국해 봉쇄, 대만 해협 긴장, 태평양 보안 사건 같은 지정학적 위협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 내 모든 화물, 상품, 트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은 더 이상 항만에 투자해야 할까가 아니라 현대 국가가 자국의 운송 생명선이 조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물류위기 흔들리는 미국 경제. 2025년 초까지 미국의 물류위기는 해안항만지대를 넘어서 공식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혼란의 물결은 이제 미국 육상운송의 척추까지 깊숙이 도달했다. 과거 미국 경제의 생명줄이었던 수십만 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현재는 어려움과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미국 트럭 협회 AE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국내 운송 주문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 이 수치들 뒤에는 수많은 비극적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계약을 잃은 개별 운전자들, 연료 보험 정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운송업체들, 이로 인해 차량을 급매로 처분하거나 해고를 단행하고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체계적 퇴장은 한때 명성을 자랑하던 미국 유통망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그 영향은 물류를 넘어선다.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경제 전반으로 퍼진다. 주문 감소 운전자, 실직 운송 정체 소비자 가격 상승 대중 신뢰 하락. 한때 정밀하게 작동하던 물류 시스템이 녹슨 차량처럼 오작동할 때 작은 결함 하나로 전체 공급망이 멈출 수 있다. 유통업체들은 가격을 올릴지, 서비스를 줄일지 선택을 강요받으며 어느 쪽이든 최종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역설적으로 한때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찾자니다는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하던 많은 트럭 운전사들이 이제는 그 정책의 직접적 희생양이 되었다.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주리주의 한 베테랑 운전사는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 정책들이 미국의 일자리와 물건을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빈 트럭과 빈 스케줄만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이는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 퍼지는 실망감을 반영한다. 외부를 조이기만 하고 내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더 뒤처지게 된다는 자각말이다. 하나의 역설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때 미국 생산성과 민첩성의 상징이었던 물류 산업이 이제는 그것을 보호하려는 정책들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호 조치가 내부 재건 전략 없이 시행되면 보호되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더 큰 위기의 도래를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송의 척추가 부러지기 시작할 때 비는 것은 슈퍼마켓 선반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빈 선반, 소비자가 대가를 치른다. 2025년 초 마비된 항만과 붕괴된 물류 시스템의 충격은 미국 경제 가치 사슬의 가장 낮고 가장 민감한 층에까지 공식적으로 도달했다. 슈퍼마켓, 쇼핑몰, 편의점의 진열대. 한때 물건으로 가득 찼던 그곳에는 이제 길고 빈 공간들이 눈에 띄고 있으며 이제는 고립된 사례가 아닌 체계적 위기의 징후가 되었다. 월마트, 타겟, 베스트바이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크로거, 세이프웨이 같은 식료품 체인, 홈디포와 로우스 같은 생활용품점들은 아시아 수입에 크게 의존해왔기에 대규모로 주문을 축소해야 했다. 문제는 더 이상 가격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위험의 조합이다. 컨테이너 해상 운송료 폭등, 선박 부족, 만성적인 배송 지연, 그리고 주요 해상 경로의 지정학적 불안정. 월마트는 전자제품 및 포장식품 주문을 줄였고 타겟은 여러 인테리어 제품 라인을 일시 중단했다. 베스트바이는 연휴 시즌에 TV, 헤드폰, 태블릿 부족을 경고했다. 식료품점들도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산 연어,
필리핀산 코코넛 워터, 수입 과일들이 해안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미국 소매산업 지도자협회 ALA에 따르면 현재 평균 재고 수준은 688주밖에 버티지 못하며 이는 계약 시즌과 연휴 수요가 겹치는 시점에서 매우 위험한 기간이다. 수천 개 매장,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매장, 해고, 영업시간 단축, 임시 휴업을 고려 중이다. 재고에 의존하는 TJmax와 로스는 제품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스트코와 샘스클럽 같은 도매 체인들도 생필품 구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 이번 위기는 단지 기업의 수익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소매업계 해고의 물결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인 가계 소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 기둥인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매장을 찾았을 때 익숙한 상품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걱정은 단지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진다.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 상실, 정부 조정 능력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결국 수십 년간 미국이 추구해온 소비자 모델에 대한 신뢰 상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무역 혼란이 아니다. 이것은 전체 시장 경제 모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다. 물류 붕괴 하나로 수주 만에 소비 문명이 무너질 수 있는 시대에 전략적 기로에 선 미국. 혼잡한 항만부터 텅 빈 매장 진열대, 정체된 컨테이너에서 멈춰선 트럭들까지 모든 충격을 겪은 후 이제 미국은 국가 전략에 있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강화하고 관세를 높이며 외국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일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임시 처방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고립을 초래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의 주도권 상실, 그리고 현대 소비자 생활을 지탱하는 물류 체계의 붕괴 위험도 따른다. 두 번째 선택지는 국내 개혁, 제조 능력 복원, 물류 인프라 투자, 공급망 기술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칩스법이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 상정한 방향이며 정치적 합의와 막대한 재정 자원이 필요한 긴 여정이지만 보다 견고한 산업 기반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다. 세 번째 접근법, 가장 글로벌한 방향, 전략적 경제 동맹 구축이다. EU, 일본, 인도, 한국, 아세안과 협력하여 신뢰 기반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재편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무역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 자연재해, 팬데믹, 기후변화로 흔들리는 세계에서 장기적인 경제 안보를 위한 결정이다. 보호주의는 본능일 수 있다. 개혁은 책임이다. 그러나 동맹, 그것이 변화된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의 경로일지도 모른다. 전환점인가, 쇠퇴의 신호인가? 모든 위기는 재건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붕괴는 미국에게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21세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드문 회전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만약 신속히 대응한다면 미국은 중공업, 첨단 기술, 핵심 생산 역량을 전면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30년간 무제한적 세계화로 침식된 분야들이다. AI, 자동 물류, 산업용 로봇, 무인 선박, 양자 마이크로칩에 이르기까지 혁신의 물결은 아시아와의 산업 격차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2024년 맥킨지 보고서는 예측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이 미국 내에 수백만 개의 고급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며 점점 침식되고 있는 중산층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가 계속 분열되고 민간 부문이 단기 이익에만 자본을 쏟으며 장기 기술 및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 역시 이전의 많은 기회처럼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세계가 스마트 제조의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만약 미래 핵심 기술, 자율무기에서 양자칩까지 이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라벨이 붙게 된다면 일타있는 것은 단지 GDP가 아니라 전 세계 영향력일 것이다. 마비된 항만에서 텅 빈 진열대까지, 일자리 상실에서 끊어진 공급망까지
미국은 지금 전략적 기로에 서 있다. 극단적 보호주의를 지속할 것인가? 내부 재건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할 동맹을 구축할 것인가? 조용한 음모인가? 아니면 뒤 경제 전체를 건 생존 테스트인가? 오늘 선택하는 경로가 21세기 남은 기간 동안의 미국의 위상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전략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경제, 정치, 세계 질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